지하철에서 맥주 마시지 마. 자, 이게 송 기자. 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한 네, 커뮤니티에. 그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글쓴이가 이제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남겨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3명의 무리가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다고 하고요. 마스크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글쓴이 얘기는 지난 12일에 강남구청역 인근 지하철이었다고 합니다. 공개한 사진도 있는데요.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고 찍었고 당사자들도 여유롭게 렌즈를 보면서 비웃었다고 지금 글쓴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 1명, 외국인 남성 1명, 또 한국인 여성 1명 이렇게 총 3명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캔맥주를 마시고 영어로 떠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 남성은 한국말을 할 줄 아냐고 물으니까 웃기만 해서 영어로 물어봤는데도 무시를 했다. 또 외국 남성에게 지하철 객실 안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맥주캔을 내려놨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은 딱 지적을 받자마자 미안하다고 맥주캔을 바닥에 내려놨는데 사과까지 하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아마 그 다른 한국인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과를 했으면 저희가 사건 반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겠죠. 같이 사과하고 그냥 끝났으면. 그랬겠죠. 그런데 저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은 사과하고 맥주캔을 내려놨는데 한국인 남성이 영어로 그런 법이 있으면 보여달라. 그런 법이 있으면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하니까 이 지금 조금 전에 이 지적했던 분께서 예. 됐고 마스크나 써라. 지하철 안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재차 주의를 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한국인 남성이 온갖 욕설과 함께 손가락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자가 어쩔 수 없으니까 객실에서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민원을 접수를 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내릴 때가 되니까 한국 남성이 작성자에게 다가와서 손가락 욕설을 계속했고 그게 때리려는 신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지하철에서 마스크 내리고 맥주 마시면 안 된다는 법 있느냐라고 했다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그런 법이 있죠. 있습니다. 사실 상식에 가까운 건데 상식에 가까운 것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 법률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철도안전법에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준 행동 하게 되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경범죄처벌법부터 가능합니다. 음주나 흡연, 공공장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거 못하게 한 건데 지금 같은 사회에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국 아니겠습니까? 뭐 감염병 예방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죠, 상식의. 영어로 말해줄게, 커먼 센스. 영어 자꾸 좋아하니까. 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그래도 그걸 알아먹고 내려놨잖아요. 미국인지 뭐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자기가 뭐 잘났다고 법을 설명해 주는데도 욕을 하고 난리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박지훈 변호사님이 어지간하면 진짜 영어 안 쓰시는데 저런 거 보면 진짜 박 변호사님도 화나신 겁니다. 화났습니다. 지금. 영어 거의 몰랐어도 못 쓰고 예. 잘 안 쓰는데요. 자, 진짜 오 교수님, 이게 단순히 뭐 법이 있다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설령 이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지하철 같은 데서 뭐 먹고 이러는 건 정말 민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막 아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물론 뭐 영어로 했겠죠. 영어로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 자기들끼리. 하니까 자기는 이제 좀 영어가 된다. 또는 뭐 나 외국물 좀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들하고 저런 그 행동을 하면 사실은 외국인이 뭐라고 저렇게 하려면 본인이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는 같이 동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누가 지적을 했어요. 했을 때 그 외국인은 사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법을 어기다가 만약에 적발되면 아주 그 페널티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그만뒀으면은 진짜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대로 같이 그만뒀으면 오늘 주제 하나 없어지는 그렇죠. 건데 본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머쓱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친구들 데리고 뭔가 그렇죠. 예, 저기 지하철에서 영어로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걸 못하게 해라고 하니까 이제 술도 조금 뭐 먹었던 것 같고요. 나는 한국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아마 가졌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약간의 잘못된 우월감이 그런 행동으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죠.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외국인 친구들 앞에서 내가 좀 멋진 모습
홈그라운드니까 그런 거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딱 지적을 받으니까 얼마나 좀 머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약간 오버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게시글의 작성자가 민원을 접수를 했고 영무원까지 도착하면서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무원은 다음 역에서 기다리다가 타서 이들을 이제 하차를 시켰는데요. 그 과정에서 폭행도 있었다는 게 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글쓴이는 한국 남성이 발로 내 명치를 걷어찼고 맥주캔은 바닥에 던지고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성자도 저항하려고 팔을 휘둘렀고 남성의 몸에 스쳤고 남성은 다시 한번 발길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이 그 손가락으로 욕한 이 남자 이 자기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네, 그렇게 이제 통상 이런 뭐 다툼이 있으면은 뭐 서로가 쌍방으로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CCTV와하고 이제 목격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거기 옆에서 봤던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CCTV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종합을 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판단을 하면 CCTV가 가려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게 이 항상 지금 그 혹시 유튜브에서 네. 그 단소 살인마라는 영상 보신 적 있어요? 단소살인마요? 예. 못 봤는데. 지하철 빌런 역대급 빌런이라고 해가지고 단소를 들고 어떤 취객이 60대 한 정도로 보이는 취객이 단소를 들고 막 그 앉아서 집에 가는 사람들 앞에서 막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몇몇 좀 의로운 분들이 야, 너 자리가 앉아 있어 그랬더니 막 이걸 막 때리지는 않고 눈앞에서 막 계속 이걸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막 아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랬다가 같이 엮이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참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가장 좀 짜증이 나는 것이 뭔가 진짜 어떤 분들이 딱 제압을 하거나 이러면 꼭 이렇게 쌍방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당방위 범위를 조금 넓혀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요. 지금 이 지적을 하셨던 분, 지금 이 작성자 얘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팔을 휘둘렀고 우리나라 뭐 팔 휘둘러 스치기만 해도 폭행이고 그건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신고하고 저쪽에서 먼저 폭행을 할 때 막아서는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쌍방 폭행이라고 도와줘 입건을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걸. 근데 이런 일들 많이 좀 이렇게 겪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상황은 저는 정당 범위를 좀 넓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사건은 이제 구성요건상으로는 어쨌건 스쳐도 폭행은 폭행이니까 입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예. 검찰 단계에서 만약에 이게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소유예라고 아시죠? 예. 이제 이런 상황을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아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송 기자, 경찰 뭐 조사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네, 경찰도 이걸 쌍방으로 볼지 아니면 한쪽만 잘못했다고 볼지를 지금 신중하게 고민하는 중이라고 그래야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건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입건 전 조사 상태인데요. 이거를 이제 내사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공식적으로는 내사라는 용어가 사라졌고 입건 전 조사입니다. 지금 강남서에서는 양측이 모두 일단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쌍방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CCTV나 목격자 등 진술을 종합해서 쌍방을 입건할지 아니면 한쪽만 입건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영어로 뭐 이렇게 F자 들어가는 분명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법규를 지금 날렸습니다. 욕이죠. 욕설이고 공연하게 사람들이 많은 보는 데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데서 했거든요. 추상적 경멸의 의사 표시입니다. 손가락 욕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다 알아먹어요. 아유, 그럼요. 다 알죠. 부드럽게 얘기하더라도 다 합니다. 니만 압니까?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다만 이제 뭐 녹취라든지 이건 안 해놨을 겁니다. 좀 찍어놨다고 하는데 음성이 담겨 있다 그러면 모욕죄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